이번 시간에는 기업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활동을 하는데 나하고 상대방이 동시에 이익을 보는 원리가 뭐냐, 이 되는 원리가 뭐냐, 이것을 빨리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하면은 예를 들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해요. 그러면은 축구라는 활동에서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면은 일본은 0대2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대부분의 대표적인 게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은 여기가 이익을 보면은 그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익 본 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이죠. 대부분의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한쪽은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무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래봐요. 수출을 한다 그럴 때 수출은 한국하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수출해.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해. 자동차를 수출해. 자동차가 이거 가치가 예를 들면 10,000불이에요. 그 다음에 10,000불을 받아. 그러면 자동차도 10,000불이고 여기도 10,000불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국은 10,000불의 가치와 10,000불의 가치 서로 같은 가치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가치라고 보면 한국하고 미국은 10,000불을 주고 10,000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익이 제로가 되고 여기도 이익이 제로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국에 수출해 가고 수입액이 동일해버려요. 그러면은 수출하고 수입액이 동일하면 같은 가치를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서 어떻게 하면 같이 이익을 본다는 원리를 명백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비즈니스 하는 상황 속에서는 물론 이것들이 체득은 하고 있죠. 체득은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그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같이 이익을 보는 원리가 존재하게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라고 그럴까요? 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있는데 동일한 물이에요. 동일한 물인데 물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동일한 물을 나는 이 물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이 물에 대해서 나는 10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10의 가치. 그 다음에 나 아닌 타인은 얼마의 가치를 보여야 하냐면은 20의 가치를 부여해요.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물을 가지고 가치 평가가 다르잖아요. 가치 평가가 달라.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20이다. 나는 물을 가지고 있어. 내가 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가지고 있는 물을 10으로 평가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물을 20으로 평가해요. 그러면은 가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쌍방이익에서는 가치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가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가치 이익을 본다는 것을 동시에 이익을 본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가치 평가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가치 평가가 다르면은 그 중간 10하고 20 사이에 반드시 어떤 그 사이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 15라고 해요. 15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가 다르면 15가 존재해요. 그러면 15를 놔두면은 나는 이 15를 가지면 나는 10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15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0으로 평가하는데 15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중간 평가에. 그러면 10으로 평가하는 것을 15로 사겠다고 하면 나는 5만큼 이익이 생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20을 평가하는데 15에 팔겠다고 하는 거죠. 15에 팔겠다고 하면 나는 5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죠. 5만큼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이값이 있고 그 사이값에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쌍방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모든 물건에 대한 물에 대한 모든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가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다. 다 10이다 그러면 중간값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 어때면 여기서 10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나도 10이고 너도 10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 똑같은 10이야. 그러니까 거래 하나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쌍방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만 존재하면은 그 사이에 값이 존재하고 그 사이 값으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너도 이익 보고 나도 이익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가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쌍방의 이익을 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죠. 그럼 왜 가치 평가가 다를까? 왜 이 사람들은 물론 가치 평가가 왜 그러면 근본적으로 가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 쌍방 이익을 보는 아주 중요한 건데 왜 다를까? 그게 이제 보다 근본적. 그 다르지 않으면은 쌍방 이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왜 다를까? 물은 다 인간 생활에 필요하잖아요.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내가 가지는 먹어야 되는 소비하는 물의 양이나 네가 소비하는 물의 양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은 기호의 차이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 물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기호의 차이일 수가 없을 수 있지만은 물에 가지고 있는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물이 많은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 부존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부존 양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부존 양이 물을 가지고 있는 양이 차이가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존 양이 같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는 부존 양이 10이고 여기는 100이야. 100이더라도 처음에 가지나 100이나 똑같은 만족을 주면은 부존량이 다르더라도 가치평가가 같아져 버리죠. 근데 부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만족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처음에는 만족이 똑같겠죠, 다 어차피. 근데 여기는 부존량이 많으니까 만족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부존량이 많으면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존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만족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되면 거래를 통해서 쌍방 이익을 볼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부존량이 또는 소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 평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해요.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한계형 체감법칙은 처음보다 나중에 올수록 만족이 떨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파악을 못하고 그걸 정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계형 체감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 한계형이 체감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감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는 국가마다. 그래서 가치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간값이 존재하게 되고 중간값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쌍방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가치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은 팔고 가치평가를 높게 하는 사람은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려고만 하면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발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달라져야 되고 가치평가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부존량에 따라서 만족도가 점점 차이가 있어져야 다시 말해서 한계효용이 체감해야 이게 그 쌍방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원리가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인류는 이것을 알았냐? 물론 거래를 하니까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 본능적으로 거래를 하고 살았어요. 이익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익이 되는 것이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총효용이나 아니가 한계효용이라는 마지막으로 하는 효용이고 이 효용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할 때는 이것이 거래되는 것이지 이 전체가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단위가 거래되는 거죠. 한 단위가. 그래서 이 한계효용 체감법칙이 결국에 가서는 가치평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가치평가의 차이가 쌍방이익의 원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한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비즈니스 원리의 가장 근본적인 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려고 모든 경우에 아무리 많아도 효용이 같아져 버린다. 그러면은 물에 대해서 평가가 다 10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중간값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팔고 높은 사람은 사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래를 해도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익이 생기는 것이 그 중간값이 존재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합시다. 차이가 클수록 이익이 생길까요? 차이가 작을수록 이익이 생길까요? 클수록. 차이가 클수록 이익이 생기죠. 클수록 많이 생기죠. 이익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차이가 큰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큰 곳은 각자의 차이가 큰 곳으로. 그러면 국내 거래하고 국제 거래가 있으면은 국내 거래하고 국제 거래는 어디가 차이가 더 심할까요? 국제 거래가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국제 거래가 국내 거래보다 이익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럼 국제 거래는 왜 차이가 더 심할까요? 자원 자체가 완전히 자원의 부존도가 차이가 있는 거죠. 완전히 많이 자원의 부존도가 자연적으로 보면 자원의 부존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부존도의 차이가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해. 그것이 국내보다는 더 심할 수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또 다 똑같아. 자원의 부존도도 같지만 국내 거래는 서로 간에 교환의 자유가 있잖아요. 못하게 해놓은 교환을 못하게 해놔. 교환을 자유 거래를 해놓으면은
이 자유거래가 차이를 없애버리잖아요. 차이를 없애버리잖아. 근데 자유거래를 못 하겠어. 자유거래를 못 하게 하면은 차이가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역설적인데 정부가 무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차이가 더 심하게 생겨.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더 거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이익이 안 생기는데 못하게 해놓으니까 차이가 많이 생겨서 밀수도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원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신기술이 개발된 구기술만 계속 있어. 구기술만 있어요. 근데 신기술이 개발됐다. 그 말은 차이가 옛날에 구기술 있을 때는 네 기술이랑 내 기술이랑 다 똑같았죠. 차이가 없었죠. 그렇죠? 신기술이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이가 많아지면 중간에 이익이 많이 생겨. 비즈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차이가 발생할수록,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면서 아까 인간의 그 선호도의 차이도 있지만은 부존량의 차이, 그 물리적인 양의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한계 요인이 체감하기 때문에 또 그 비용치는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도 많이 생산할수록 체감하거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할 적게 생산비가 똑같다 그러면은 많이 생산할수록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적게 생산할수록 비용이 차이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으로도 적게 생산하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많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쌍방이 이익 볼 수 있는 그냥 나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쌍방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익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가 동시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나만 이익 보겠다 생각. 내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항상 상대방의 이익을 챙겨주면서 내 이익을 챙겨야지, 같이 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자유롭게 모든 것이 자유무역이 되면 차이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차이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차이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유롭게 하면 할수록 그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는 또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그전 기회는 다 별로 차이가 없어져. 그러니까 비즈니스니까 그 기업가 이 차이를 줄여주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해야 아니면 나만 좋은 거예요. 모두에게 바람직하죠.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뭐 요새 어떤 뭐 회사는 어떻게든 뭐 하청업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착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기업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청업체가 됐든 내 종업원이 됐든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가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그래서 같이 공존해 가고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롭게 하겠다. 너에게 기여함으로써 나도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그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그 영역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죠. 영역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경제 비즈니스는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한 사람은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게 아니면 비즈니스가 도둑질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괴롭게 함으로써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보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자 규모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 경제. 규모 경제라면 들어봤어요? 네. 뭐예요? 조금 생산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많이 생산하면 비용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요. 많이 생산하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요? 나는 내가 이야기하려면 같이 이걸 보려면 차이가 존재한다. 비용이 적게 되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한쪽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한쪽은 비용이 적게 되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비용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어요? 주가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쌍방 이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데 초점을 주지 말고 차이 속에 쌍방이 이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업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이런 사고를 실제로 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하고 살 수밖에 없죠.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산품 애용이다 그런 교육 시켜요, 안 돼요? 예, 옛날에 많이 했죠. 국산품 애용 이런 것들을 이제 시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산품 애용이라 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국산품을 쓰자 그 말은 외국산을 사용하지 말자 그 말이죠. 외국산을 사용하지 말자, 외국산을 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산을 사지 말자 그 말은 외국은 어떻게 해서 소득이 생길까? 물건을 팔아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소득이 생기지 말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 말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에 소득이 생기게 하자 말자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 이것을 여기다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 국가에도. 그래서 상대방도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을 생기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는 너희 나라 소득이 국민들이 소득이 생기지 말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 상대방 국가는 우리 소득이 생기지 말게 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쌍방 이익을 보는 건가요? 쌍방이 이익을 안 보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쌍방이 손해를 보는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하고 미국이 있으면 미국이 있으면 어떤 A라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은 한국은 여기 들고 비용은 여기 드는 거예요. 한국은 여기고 미국은 여기 들어. 그다음에 B라는 물건을 생산할 때는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한국이야. 그럼 서로 중간값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것을 수입할 때니까 너는 수출해라. 서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상호 이익이 되잖아요. 서로가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네 것을 안 할 테니까 나는 너를 이롭게 안 할 테니까 너를 해롭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이롭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언뜻 우리들이
이들이 애국심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이 이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를 괴롭게 해서 나를 이롭게 하겠다. 뭐 축구 같은 이런 식으로 너를 지게 해야만 내가 이긴다. 이런 사고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이것은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특히 국산품 애용하다가 있어서 외국 담배 피지 말자 그러죠. 외국 담배 피지 말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 담배 농사를 좀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교 보내가지고 졸업시켜서 삼성전자 안 보내고 담배 농장에 가서 일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즈니스 마인드. 다시 말해서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욕심을 부린다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를 체득하고 활동하도록 그걸 보고하도록 해주는 것이다.